자, 다음 테마 23번입니다. 역함수로 들어가는데요. 자, 역함수라고 하는 거요. 이름만 봤을 때는 뭔가요? 역이라고 하는 거 반대라는 느낌이죠. 그죠? 역함수는 진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F라는 명령이 있을 때 우리가 X라고 하는 거에서 Y로 가는 명령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B로 갔어요. 이제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얘를 반대로 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B라고 하는 거에서 A로 대응이 되게끔 하는 게 역함수예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는요, F라고 하는 거에다가 우리가 지수 부분, 여기 위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해줍니다. 얘로 나타내요. 그러면 얘가 역함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F에 A라고 하는 게 B였다면은 이제 반대로 F 역함수에 B라고 하는 게 A가 된다라는 걸로 적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얘네 두 개의 관계는요, 여기 있는 이 F를 살짝 우리가 오른쪽으로 옮겨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F라고 하는 거를 오른쪽으로 살짝 넘겨준다. 그러면은 넘겨갈 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달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하나 예시를 들자면요. F의 5라고 하는 값이요, 3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F 역함수의 3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5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F라고 하는 거를 오른쪽으로 살짝 넘기면서 역함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F 역함수의 3이라고 하는 게 5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 F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역함수랑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됐나요? 자, 밑에 있는 리마크 1 한 번만 보실게요. 여기다가 별표 하나만 해볼까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얘 별표 3개도 될 것 같아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의 별표 3개입니다. 자, 왜냐면요, 여기 있는 거 제일 밑에 줄 1대1 함수, 그 바로 밑에 거요. 제목 바로 밑에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F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다가 밑줄 쳐주시고 1대1 대응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1대1 대응이에요. 1대1 함수가 아니고 1대1 대응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줄 1대1 함수라고 해도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1대1 대응이 뭐였죠? 1대1 대응이 자,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돼야 돼. 근데 Y 하나에 X 하나 1대1로 대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얘가 1대1 함수죠. 근데 1대1 대응은 뭐냐면요, 치역이라고 하는 거랑 공역이라고 하는 거랑 같아야 되는 겁니다. Y에도 전부 다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1대1 대응이에요. 왜냐면요, 1대1 대응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1대1 함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1대1 함수 전에 그냥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A가, B가, C가 전부 다 1로 대응되는 1대1 함수가 아닐 때 얘가 F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얘 반대로 가는 F 역함수, 얘 영어로 읽으면 F 인버스라고 읽거든요. F 인버스라고 하는 얘는요, 1에 대해서는 A, B, C, 즉 정의역 하나에 치역이 3개나 대응이 된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2, 3, 4 얘네들의 정의역은 선택할 수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함수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1대1 함수를 보자. 1대1 함수.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게 2로 가고요, C라고 하는 게 3으로 간다라고 칩시다. F 인버스는 1이 A로 가고 2가 B로 가고 3이 C로 가죠. 하지만 4는 선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F라고 하는 거는 1대1 함수거든요. 근데 F 인버스는 4라고 하는 정의역이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함수가 정의가 안 돼요. 그러면 4를 지운 얘가 1대1 대응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F 인버스라고 하는 거 1, 2, 3이 정의역이 되고요, A, B, C가 전부 다 치역이 된다는 뜻입니다. 함수가 정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그 오른쪽에 있는 리마크 2요. 자, 리마크 2 보시게 되면은 역함수의 존재의 의미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에다가 밑줄.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 밑에도 밑줄.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그 밑에도 밑줄. 정의역 전체에서 전부 다 증가 또는 전부 다 감소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f라고 하는 함수가요. x가 증가할 때 항상 y도 증가를 하거나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그런 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세 개 반드시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 바로 밑에 줄에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함수의 증가 감소에 관해서는요. 함수가 연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의 경우만 해당된다. 그 밑에다가도 바로 밑줄.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여기 맞지? 네, 거기 맞아요. 네? 239페이지요. 거기 아닌데? 그거 여기 안 돼? 239페이지에 리마크 2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증가, 전부 다 감소라고 하는 거는 함수가 연속일 때예요. 끊긴 게 없다라고 했을 때만 만족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불연속일 때 나와 있거든요, 예시가. 불연속인데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혼자 있는 걔가 1대1 대응이고 나머지는 1대1 대응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역함수 성질로 넘어갈게요. 자, 역함수 성질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첫 번째 성질이요. 첫 번째 성질은 했습니다. 얘거든요. 얘가 첫 번째 성질이에요. f를 살짝 넘겨서 그냥 역함수로 생각하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이요. f 역함수라고 하는 거에다가 얘에다가 다시 한번 역함수를 걸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긴 하지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그냥 1이죠. 그래서 얘는 f와 동일합니다. 얘가 두 번째 성질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f라고 하는 명령이야. 난 앞을 보고 있어. 역함수는 반대로 뒤집는 거거든. 내가 뒤로 봤거든. 얘에다가 다시 한번 역함수를 걸어줘. 다시 앞을 보는 거야. 똑같은 거야. 내가 f라고 하는 거에다가 역함수의 역함수면 똑같은 거야. 이해돼요? 얘가 두 번째 성질이다.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성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별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상자에다가 별표 한번 해주시죠.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얘는 그대로 적어볼까? 첫 번째입니다. f라고 하는 함수와요. f 역함수라고 하는 거랑 합성이 되어 있어요. 얘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fx라고 하는 게 y에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 두 개 순서만 바꿀게요. 얘라고. 자, 그럼 x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f에다가 넣잖아요. 그럼 y가 나옵니다. 얘가 y가 나와요. 자, 그러면 f 역함수의 y라고 하는 거 얘를 넘겨주면 된다, 그죠? 얘가 x가 되는 거잖아. f 역함수의 y라고 하는 거는 결국 x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함수랑 일반적인 함수랑 같이 합성이 되어 있다면 얘는 x 그 자신이 나오는 항등함수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앞을 보고 있어요. 그죠? 앞을 보고 있는 거에다가 뒤를 보고 있는 거 얘네들 합치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거 딱 그 자리 그대로 왔죠. 그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랑 합성이 되어 있다. 얘는 항등함수예요. 그냥 넣었던 x가 그냥 그대로 튀어나온다. 얘가 좀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막 합성이 된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f, h, g, f 인버스 g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합성이 된 거예요. 지금 무려 6개의 함수가 합성이 된 거거든요. 얘요. 얘 인버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요. f랑 그 역함수랑 둘이 합쳐지면은 그 항등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항등함수가 되는 걸 알겠어. 근데 얘를 항등함수로 만들기 전에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 건 몰라. 지금 다른 함수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g라고 하는 거랑 g 인버스랑 얘네 두 개 합쳐서 바로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얘는 안 돼요.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f라고 하는 함수랑 그 역함수가 서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바로 옆에 있어야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항등함수는 합성함수에서 제외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예 없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얘가 사라지면서 이제 g랑 g 인버스가 붙는 거죠. 얘 두 개가 붙어버려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6개가 합성이 되어 있었지만 2개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2개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f 인버스라고 했을 때 얘네 2개 사라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붙어 있지가 않으니까 역함수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값을 h에다 넣어주고 h 값을 f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얘 헷갈리면 안 돼요. 같이 붙어 있을 때만 항등함수로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성질입니다. 두 번째 성질을 보게 되시면 합성함수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f랑 g랑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요, 각각들을 역함수로 만들어 줄 거예요. 약간 분배 법칙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 괄호를 없애면서요, 얘 두 개 순서까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g라고 하는 게 앞에 오는데 얘 역함수 달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f라고 하는 게 오는데 역함수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합성함수에 대한 전체에 대한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순서를 바꿔주면서 역함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3개짜리도 마찬가지거든요. 3개짜리를 보게 되면은 f.g.ha 역함수라고 하는 거 제일 뒤에 있는 게 제일 앞으로 와요. 근데 역함수를 달면서 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순서 g 인버스, 그 다음 첫 번째 있는 순서 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일 앞에 있는 게 제일 뒤로 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문제가 나오죠? 자, 근데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역함수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식을 가지고 만들 거거든요. 얘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241페이지 밑에 보면 조그마한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만 작성을 해줍시다.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얘요,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우리 y는 x에 대해서 대칭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도형이 이동할 때 했었는데. x는 그러니까 x.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요? 바꿔요. 얘요, x 대신에 y를 넣고요. 그 다음 y 대신에 x를 집어넣는 거예요. 얘가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이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얘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fx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fx라고 하는 게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1차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3차함수, 2차함수라고 생각하죠. 그냥 얘로 생각해 볼게요. 자, 얘 역함수를 구할 거거든요. fx라고 하는 게 y라며. 맞아요? 그러면 얘가 y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역함수를 구해요. f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x 대신에 y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y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얘 y 대신에 x를 집어넣습니다.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깔끔하게 y는 해서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y라고 하는 거는 3이 넘어가면서 x-3이 되고요. 양변 루트를 씌워주면서 루트 씌워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무리함수를 아직 안 배웠잖아요. 무리함수를 배우면 얘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역함수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리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1차 함수를 구하는 게 나올 확률이 가장 크겠죠. 좋아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3번, 5번, 7번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3번, 5번, 7번을 한번 풀어보죠. 3번, 5번, 7번. 자,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 보게 되면 F라고 하는 거랑 G라고 하는 거랑 각각들이 함수가 나와 있거든요. 얘네들이요. 지금 H.G라고 하는 게 F라고 나와 있습니다. H.G라고 하는 게 F라고 하는 얘예요. 자, 그러면 H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H-1이 어떤 값을 가지냐라는 거거든. 얘거든.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과 조금 복잡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복잡하게 구하는 것부터. 얘요. 양변에다가 G 역함수를 해줄 거거든요. 합성해 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합성함수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여기 뒤에다가 G 역함수를 합성을 해준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합성을 해줘야 돼요. F.G 인버스라고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사라지게 되면서 H는 F.G 인버스라고 구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앞에다가 우리가 H라고, 일단 문제랑 무관하게 H 인버스라고 하는 게 앞에다가 합성을 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H 인버스를 합성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합성하는 위치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얘가 조금 어렵게 구하는 거고요. 쉽게 한번 구해볼까요? 얘 H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G라고 하는 게 합성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G라고 하는 건 얘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 X값이 얼마가 되어야 돼요?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fx랑 똑같대요. f에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거랑 똑같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얘잖아. 맞아요? x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얘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예제 5번 넘어갈게요. 지금 f라고 하는 거 g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죠. 얘 역함수를 걸어주면서 순서 바꾼다고 했었죠? 얘 f 역함수가 되고요. g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g가 되는 겁니다. f 인버스 닷 g라고 하는 걸로 된다. 자, 그러면 f랑 f 인버스가 같이 붙었네? 얘네 두 개, 그렇죠, 사라지게 된다.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돼서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g 닷 f의 1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F1은 얼마죠? F1은 10이요. 10입니다. G10이라고 하는 거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6이요. 26. 그러네. 26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제 7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합성된 애들이 있습니다. 합성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H.H8이 얼마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지금 G라고 하는 애가 뭐 안 나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애도 뭐 안 나와 있어요. F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 얘요, G랑 H라고 하는 거를 한 번에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H의 X자리에다가 G.H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X자리에다가 G.H를 넣어봅시다. 얘가 3 곱하기 G의 2분의 X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된다. 아니, 곱하기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있는 얘요, 얘가 G의 HX라고 하는 거, 얘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얘가요, 미안해요. 잠깐만, 여기 뒤에 마이너스 2랑 안 곱했다. 안 더해줬다. 얘가 fx에다가 집어넣은 거고요.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랑 똑같게 하기 위해서는 hx라고 하는 게 여기 안에 있는 2분의 x랑 동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hx가 2분의 x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부터 h8은 얼마죠? 대입하면 4요. 4죠. 그 다음에 4를 h에다가 대입하면 2. 그래서 2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합성함수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로 넘어갑시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어.